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강명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서양열 선배님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91회 졸업생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한 20여 년 넘게 일해 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전주에 있는 금암노인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예, 저희는 뭐 너무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할 때 그 증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건물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워낙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애틋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사가 평소 가져야 하거나 서양열 사회복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신념이나 직업 정신은 무엇인가요? 어쨌든 사회복지는 이제 시대 정신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인 사회복지 현장에서 잘 일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념이나 가치관을 잘 가져야 되는데 그게 함께라는 연대, 특히 함께 하려고자 하는 정신과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관심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게 같이 있어야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랫도록 재밌게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나요? 예, 뭐 사회복지사는 1급하고 2급으로 나누어지고요. 사회복지사 1급이 되려면 국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되고요. 2급은 이제 과목이나 정규 과정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다 1급이나 2급은 실습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령화로 인해 노인분들 수가 많아지면서 노인과 관련된 분야의 직업 전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출산 문제로 아이들의 숫자는 적어지고 있는데 그럼 아동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사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나요? 그런 건 꼭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보면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의 주 대상은 아동과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린 그 영유아, 아동 그리고 노인 이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돌봄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오거든요. 그래서 노인 분야는 당연히 전망이 있는데 아동 청소년 분야는 그거에 견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순히 전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님이 존경하시는 인물이나 따로 삼으시는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인물은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대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일을 해왔던 노무현 대통령 되게 존경하고요.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은 저희가 맨 처음 모셨던 복지관 관장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고 안 계시지만 그 관장님의 인품과 그 따뜻한 여백을 되게 롤모델로 삼고 그렇게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에 타 학과에 비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되는 편인가요? 그거는 어디를 나왔다 이런 분야보다는 개인적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제를 꼭 졸업했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이 분야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실제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진학하자마자 공무원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2년제를 졸업하고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점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근무지에 취업하기 위해 이제 원서를 내고 지원을 하면 거기 센터에서 좋은 학력만 보고 평가하나요? 사회복지 분야는 사람을 뽑는데 되게 예민해요. 사실은 학력만을 보고 뽑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학력은 어느 정도 기준점이지 그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사람의 품성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 사람 됨됨이를 발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현장에서 많이 생겨 있죠. 그래도 어쨌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가진 분을 뽑고 싶어라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에 대한 대가보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인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자신이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사회복지사 연봉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회복지사는 이제 큰 축으로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무원 분야고요. 하나는 민간 분야인데 민간은 이제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또는 이제 그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로 나눌 수 있는데 공무원 분야는 뭐 정하는 공무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요. 민간 분야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공무원의 90% 정도 해당되는 연봉을 받고 있고요. 이제 조금 이제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수준은 공무원의 90% 정도 육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한 건 사회복지사 초봉은 연봉으로 따지면 복지관에 민간 복지관에 취업했을 때 초봉은 한 2,50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사회적 상황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사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커리어넷이나 대학 어디가 같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찾아보는 사이트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업 전망이 매우 좋다고 나오는 편인데요. 실제로 사회복지사님이 보시기에도 미래 전망이 밝은 편인가요? 답변에 대한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좀 아이러니하죠. 네. 사회복지 분야의 전망이 밝다. 그 시대적 상황이 그만큼 욕구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걸 해결해야 될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일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전망이 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도 과거하고 다른 굉장히 복잡한 욕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늘어난 욕구에 따라서 복지 분야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그 일을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만 봐도 실제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해야 되는 공무원 숫자가 아직도 굉장히 모자란 편이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직자들 또는 민간 분야 전문가들 이런 욕구들은 갈수록 많이 그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관련 도서인 사회복지사들이 말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책에도 사회복지사 실제 현장은 대학에서 학문을 배울 때보다 훨씬 가혹하고 힘들어서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실제 서양열 사회복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20년이 좀 넘으니까요. 그런 어려움도 지내면서 지금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복지가 조금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너무 고마워요라고 할 때하고 왜 안 줘요? 당연한 권리로 올 때하고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느낌이 다르겠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복지 분야는 그런
욕구가 늘어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끊임없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감정 노동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욕구를 달성하려고 하거나 표출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 권리를 내가 못 가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정 노동이 굉장히 많은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죠. 그래서 현장 분야는 책에 나온 거하고는 다른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욕설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심각할 때는 뭐 칼 가지고 와서 협박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어디든 안 힘들까요? 다 자기 마음의 준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또 사회적으로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복지제 제도가 성장해오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역대 대통령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수 정권이 잡을 때는 또 사회복지가 정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도와 시스템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멈추고 사람들의 욕구는 늘어나고 이런 사이에서 시스템과 욕구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지점에서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지점의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복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냥 단순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권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복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함께 연대해야지 복지 의미와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후 나중에 복지센터 경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와 대학 때 복수 전공을 하여 경영학 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현장 경험부터 하셔라.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어떤 거를 뭐 이렇게 경영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경영 이전에 어떤 현장이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는지를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역사회 활동에 NGO 활동이든 다른 복지 분야 활동이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참여하시고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행정 능력이라든지 기획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의 수준에 맞게 나의 처지에 맞게 성장시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를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지가 필요한 사람과 일하면서 그 사람을 하고 일하기 때문에 보수를 받고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건 되게 멋진 일이라고 봐요. 다만 그것과 관련된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연대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 사회복지사로서 미래를 살아간다고 하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